주름 제거 수술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키우시는 보호자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생김새 때문에 가지고 있는 패키니스만의 불편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주름에서도 털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털이 눈을 직접적으로 찔러서 생기는 안과 질환이 상당히 많아요. 어릴 때 사람의 성형수술처럼 주름 제거 수술도 진행을 합니다. 좀 생김새가 다르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지 골격 구조도 다른지 네. 질문을 주셨어요. 네, 실제로 일반적인 소형견의 골격 구조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이렇게 엉덩이 우리 고관절이라고 하는 구조도 상당히 헐렁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디스크 질환이 많고 나이가 어려도 갑자기 주저앉아서 안전뱅이로 오는 아이들도 많고 특히 디스크 쪽에는 품종 소인이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체중을 안 시켜야 돼요.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어떠한 과격한 운동을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강아지들 디스크 있는 거는 어떻게 좀 표현이 될까요? 사람은 본인들이 뭔가 불편함을 초기에 아니면 진짜 심각할 경우에는 뭐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이상이 오면 겁이 나서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의 디스크의 초기 증상은 일단 활동성이 떨어져요. 분명히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초기 디스크 아니면은 이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는 패키니스나 아니면은 강아지들의 대부분의 증상들은 애가 막 만질 때 자지러진다 그래요. 움직이기도 싫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골격계 질환 중에서 특히 허리 디스크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항상 패키니스들은 좀 마르게 키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패키니스가 마르면은 별로 안 이뻐요. 통통한 게 확실히 귀엽긴 해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주름이 접히는 부위에 피부병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눈물이 딱 지나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쉰내처럼 많이 나요. 보호자분들이 이게 뽀뽀를 해주려고 하다가도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부병을 이제 인지하고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눈 주위만 가면 이제 냄새가 너무 심한 패키니스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성형수술을 추천하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휴지 같은 걸로 자주 눌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메라니안은 어떻게 보면 키우시는 보호자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 가지 단점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품종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뽀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국내에서 말티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말티스가 품종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거지 실제로 건 바이 건으로 봤을 때는 뽀메가 훨씬 더 있을 확률이 대부분 많은 거예요. 그 황색 이제 브라운 뽀메가 원래 이제 많이 키우시던 품종인데 국내 보호자분들이 이제 하얀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품종을 개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얀색 뽀메는 실제로 어떠한 그 품종의 어떤 등록에 되어 있는 품종은 아니고 만들어진 품종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선천적 기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 중에서도 사기, 아주 그냥 중증 오다리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꽤 많아서 어릴 때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물론 수술에 대한 예후도 떨어지는 애들도 상당히 많고요. 기도가 좁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아이들이 통증이 심하죠. 왜냐면 호흡을 조금만 흥분을 해도 숨 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 기도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릴 때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더 계속 심해져요. 좁아지고 살이 찌면 되게 심해지거든요. 네, 기도 주변으로도 이제 지방이 침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숨을 못 쉬는 호흡곤란으로 내원해서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고 내과적인 약물도 별로 효과가 없는 이제 유일하게 교과서상에서 안락사를 추천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요즘엔 스텐트 삽입을 하고 이런 수술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중에 위험 부담도 분명히 있고 그 부위만 또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으로 해서 좁아지는 경우도 또 많아요. 특히 협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정말 체중 감량이 중요합니다. 스피치가 좀 많다고 보면은 하나는 유루증이 좀 많습니다. 유루증이 뭐죠? 눈물. 눈물.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이 알러지 사료를 바꿔서 단백질을 안 맞아가지고 누간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따라서 사료를 바꾸시거나 안 먹던 음식을 줄 때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뽀메보다는 골격은 확실하게 크고 또 식탐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들이
껌도 좀 큰 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어금니 골절이 은근히 많이 와요. 뒤쪽에 어금니가 깨져 있는지 아니면 마모가 많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체크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크셔 테리어는 나이가 들어서 췌장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고지방식하고 너무 고단백 주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 과식을 하는 것도 급성 췌장염에 되게 안 좋거든요. 대부분 어느 시점에서 많이 췌장염 증상을 오냐면은 잘 먹는다고 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줬을 경우에 되게 많이 와요. 그 췌장염의 어떠한 전구 증상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네, 보호자분들 중에서 우리 애기는 배에서 소리가 가끔 꾸룩꾸룩 많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소리가 날 때는 밥을 안 먹다가 자기가 한두 끼 굶고 나서 다시 밥을 잘 먹기 시작한다고. 이런 그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췌장 수치가 평소에 높다든지 췌장염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이들도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통증이 대단하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고, 옛날에는 뽀메보다 요크셔 테리어가 기관 협착증이 가장 많았어요. 노령, 5세 이상인데 아침과 다르게 평소에 어떤 목에서 나는 소리가, 거위 소리가 특히 흥분할 때 많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기도의 어떤 두께를 엑스레이로 꼭 평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